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갭 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0대 송모 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 오피스텔 60여 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인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7일 빌라왕 김 씨와 송 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은 세종시 어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들의 피해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전국 총 5,9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월 대비 22.5%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 증가했고 대구와 경기도도 각각 140.8%, 7.7% 늘었습니다. LH는 내달 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815호,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1,35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등 이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60여 채 등을 소유하고 있는 20대 송모 씨가 숨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20대 여성인 송 씨가 혼자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는 없다면서 배후 세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한숨 나오는 뉴스들만 가득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 여태까지 규제 지역들이 대거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우리들의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함주원 이사님이 1월 규제 지역 해제 예정,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1월 달에 규제 지역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정책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쪽으로도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대규모 규제 해제 지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만 보더라도 정말 안 좋습니다. 한숨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추가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예상이 되어 있죠. 1월 달에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용산. 용산에 이제 좋은 건 다 압니다. 용산 정말 이제 개발 호재 메카다 아니면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안에 개발 호재를 품으면서 앞으로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어디인지 정작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규제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런데 이 규제 해제 가능성이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안에서도 또 투자 금액이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가 규제, 이제 해제 예정이 이제 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1월 달에 규제 지역 해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 이제 규제 지역 해제를 했을 때 경기도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소도시, 지방 소도시가 이제 해제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단 한 군데도 해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월 달에 또 2월 달에는 취득세 개편안도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률이 이제 개정이 이제 법률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시행령으로 개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면은 지금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필요하면 추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장 자체를 한번 보더라도 거래량이 정말 급감을 했습니다. 금매물 위주로 몇 건씩만 거래가 될 뿐이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지가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정말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규제 지역이 계속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을 때 매수 심리가 살아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해제 지역이 되더라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바로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추경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25일 규제 지역 해제 다음 달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지금과 같은 이제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규제 지역이 이제 해제가 돼서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제 금리라는 이제 변수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서는. 근데 금리가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초에도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뭐 0.75%씩 상승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베이비 스텝이나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의 지역을 내년 초죠. 1월 달에 해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달로 못 박았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100%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 근데 어떤 지역이 해제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서울 규제 지역 풀릴 가능성 굉장히 크죠. 그런데 어떤 지역부터? 바로 서울 외곽부터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중심부,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풀지는 않겠죠. 처음에 규제 지역을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강남 집값 잡으려고 강남부터
이제 규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점차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외곽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이 늘어났는데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외곽 이제 경기도권 거의 대부분 풀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부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다. 그러면 서울 중심부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울 외곽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이제 투자 전략이죠. 투자 전략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냐. 아파트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 심리가 아무리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수 심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 심리 바로 아파트죠. 아파트 집값 계속해서 떨어질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 값이 집가가 떨어진다라는 불안 심리로 인해서 아파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듯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서울시죠. 재개발 예정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투자 종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됐던 게 바로 아파트가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제 바로 이제 빌라죠. 빌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빌라의 메리트가 뭐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장기적인 접근 방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지금 일일비할 필요가 없이 향후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아파트로 변하면 그거에 맞춰서 집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너무 안 좋다고 이제 낙관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동의서를 지금 현재 걷고 있고 그다음에 호재가 풍부한 지역을 노리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걷지 않는 지역의 이런 개발 압력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최소한 걷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호재는 당연히 풍부한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정말 변두리 외곽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호재가 있고 수요가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많아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지역, 이렇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돼.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런 빌라,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서울의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지역 해제 가능성 굉장히 큰 지역이죠. 서울에서 아직까지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지도상에 이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다양한 재개발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예정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GTX 호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미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2024년도에 GTX가 운행이 된다. 이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2024년도 그때까지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도면은 금리가 하락이 되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기 연신내 역세권의 GTX가 개통이 돼서 이제 운행을 한다. 그러면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이제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 조기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의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일부 지역, 그다음에 동의서를 걷고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완벽한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죠.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모아타운부터 신속통합, 기존에 이제 추진했던 일반 재개발 아니면은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들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동의서 걷고 있고 GTX 노선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어디가 좋을까요? 용산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지역이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경리단길 확바뀌나 용산공원 동쪽 61만 평 개발 밑그림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산 안에서 이 민족공원이죠. 이 민족공원 중심으로 바로 동층 라인입니다. 동층 라인. 이 동층 라인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이쪽 지역이 바로 획기적으로 변할 예정입니다. 이 동층 라인의 경우는 바로 남산이죠. 예, 남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으로 웬만한 지역들이 다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들이죠. 이쪽 지역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개발이 잡히면서 고도 제한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층 라인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층 라인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주목을 하셔야 될까? 뭐 한남 뉴타운 정말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산가 분들이죠.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남 뉴타운 눈여겨 보셔도 좋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태원 역세권이죠. 이태원 역세권 지가가 좀 많이 상승은 한 지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후암동 지역이죠. 후암동 지역도 이제 남산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그다음 민족공원의 수혜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조금 눈여겨 보셔라. 동층 라인을 눈여겨 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민족공원 중심으로 동측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용산 안에서도 용산 정말 점 하나 찍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동층 라인이 가장 유망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구단위 계획적으로 이제 확정이 났죠. 고도 제한이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다양한 이제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된다. 동층 라인이 추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고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런 말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 좋아질까요? 분위기는 다시 반등이 됩니다. 부동산 지가는 W 곡선이라고 그러죠. W 곡선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지가는 우상향이다.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안 좋아,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보다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임장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이런 시기로 이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 살아나면 집가 폭등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동층 라인 중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태원 역세권이라든가 후암동 지역 이쪽 지역을 이제 눈여겨 보셔서 소액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조금 이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 지금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 이번에 효과가 없으면은 또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고액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과 연신내 역세권 주변을 눈여겨 보셔라.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미래 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주원 이사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 용산구 후암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쑥대 입구형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2천만 원부터 5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용산구 후암동 자세한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암동 지역,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이 후암동입니다. 반 뚝 잘라서 이쪽이 동후암동, 그다음에 이쪽이 서후암동. 우리가 이제 투자할 지역은 바로 동후암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산의 호재, 그다음에 민족공원의 호재, 그다음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호재,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동층 라인이죠. 이 동층 라인이 바로 지구단위 기획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고도 제한 완화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한번 보시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역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GTX 호재죠. 바로 이제 GTX 서울역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GTX 호재까지 받아보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분당선 연장도 이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 민족공원이죠. 제2의 센트럴파크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도 제한이죠. 용도지구, 고도지구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사업 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년도 1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동층 라인이죠. 동층 라인이 고도 제한이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5억 2천에서 5억 5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7천만 원. 여기에 이제 전세를 안고 이제 갭 투자를 하셨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7천에서 약 3억 원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이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솔직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의 미래 가치로만 봤을 때에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재개발 측면으로만 봤을 때에도 재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투자를 이제 하셨을 때에는 정말 이제 큰 수익 보장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를 생각한다면 용산구 후암동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개의 호선이 지나가는데요. 3호선과 6호선, 이 연신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구조는 지금 투룸 형태로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는요, 3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보시면은 지금은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에 GTX A 노선이죠. A 노선이 연신내 역세권으로 들어가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쪽 지역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면 이런 GTX의 호재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신전략거점으로도 선정이 됐죠. 연신내 역세권에 선정이 돼서 개발을 현재 앞두고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GTX 노선이죠.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언제? 바로 2024년도죠. 2024년도에 조기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지가 상승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신내 역세권 직접 이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축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추진위 사무실이 오픈이 돼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서를 걷는 지역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도 현재 진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인프라가 개선이 되죠.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주변 땅값, 집값이 크게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3억 6천에서 3억 8천 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약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전세 안고 갭 투자를 하셨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 1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억 중반대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 서울 지역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 플러스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폭의 시세 차익 플러스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마에스트로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들 많이 조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까지 이렇게 낙찰가율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주용 부동산들보다도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것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향후 미래의 개발 가치를 따졌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 곳들 지금 정보 체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서초구 반포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분리형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6억 8천만 원부터 7억 6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신문 기사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일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 추진, 신축 빌라 곳곳에 들어서 기존 방식 재개발 막히자 강남 첫 모아타운 선회, 용적률 노후도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혜택도 다주택자 동의 여부 변수라는 신문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포 일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과 7호선 지나가고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 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조금 멀리가 아니라 경부고속도 이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반포 자이가 이 반포 일동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반포 일동 같은 경우에 주변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들, 주변 지역이라도 그렇죠. 강남과 서초권역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들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곳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건물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부촌이라고 불렸었지만 이제는 그 부촌의 기준이 아파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치의 상승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포 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반포 일동이 이제는 반포 자이와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 등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라인입니다. 바로 강남대로 라인. 이 라인을 따라서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이 지나감과 동시에 왼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는 절호의 입지. 자, 강남대로라고 한다면 이 주변 일대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위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신사, 압구정, 청담 라인의 상업지 라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다양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주변에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다 해서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가격 조정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들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생각만큼 금매들은 금방 소진이 되어버렸고요.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찍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의 차이는 점점 커져 나가는 지역이 이곳 강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강북과 강남의 그 차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서울 외곽 지역과 이 강남 지역의 차이는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지역 현재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일대, 논현동, 반포동 일대, 이 주변 일대에는 관광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병원, 의료시설로서의 특화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강남대로 라인을 따라서 최근에 대기업들이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이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한번 노후도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반포동 지역입니다. 왼쪽에는 반포 자이가 이 반포일동을 내려다보고 있죠. 하지만 더 이상은 내려다보지 못하게끔 우리도 키를 올려서 큰 건물들을 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신축 건물들도 하나 둘씩 들어섰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후도 상당히 좋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 노후도를 측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 만큼 블럭블럭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로서 그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동 일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마이산업단지로서의 개발들. 지금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 마이스 산업지로서의 첫 개발, 첫 사업은 이미 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면서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약 6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마 사업 진행이 조금 실제적으로는 한 거의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회사들과 대기업,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곳 강남 일대에
몰려들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는 만큼 주변 일대의 상업 업무 시설들과 거주용 부동산들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체크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변 일대, 강남역, 신노현역, 노년역 일대 같은 경우에 의료 특화 거리로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신노년에서 노년, 언주, 선정릉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브랜드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 지역인 만큼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 성형수술을 받고 얼굴에 붕대를 감고 다니는 외국 관광객들의 모습들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인 만큼 더욱더 많은 돈들이 흐르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 같은 경우 강남에서 신노현, 노년, 신사까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단계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그러면은 신노년역 라인, 이 주변 일대 노년동과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까지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10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용산까지 한 번에 가는 그런 교통망을 갖추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업무시설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교통망까지 이렇게 좋아진다라면 지역의 가치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제가 말씀드린 아까 내용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대기업들이 이 주변 일대에 계속적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회사 사옥들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인 개발 사업들과 개발 호재들, 대기업 측에서도 돈 냄새를 맡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돈 냄새 잘 맡기로 유명한 대기업들이 왜 이곳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아까 첫 삽 떴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실제로 이곳 방문해 보신다라면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대규모 공사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지만 10년 정도면 우리들 프리미엄 받고 빠져나오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개발 호재들 진행이 되면 될수록 차는 막히겠지만 우리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곳이 반포 자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곳이 오늘 말씀드린 반포 일동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대부분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낮은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지만 향후 이곳이 공원화 될 때쯤에는 자, 아파트로서의 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반포 자이와 함께 이 공원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꾸며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반포 일동 지역들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노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재개발을 추진을 했었던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로 무산이 된 곳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재개발 사업과 다양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행,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인센티브를 더욱더 많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지는 지역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입니다. 강남인 만큼 향후 미래의 가치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 초양극화 가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양극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가 될 겁니다. 용산 일대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강남 일대 다양한 지역들 같은 경우 초양극화가 가속이 됨에 따라서 서울 외곽 또는 강북권역과의 그 가격 차이, 격차는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이것들 놓고 장기적인 플랜 잡고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하나 또 살펴봐야겠네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입니다. 자, 현재 총 9개의 구역이 연봉 부여를 받아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들 모여서 그리고 모아타운으로서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반포 자이급만큼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아파트 대단지들이 모여들게 된다라면 그만큼 그 가치는 현재에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들보다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 뻔하니까 이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시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분명히 저렴한 금액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남인 만큼, 서초인 만큼 땅 한 평당의 가격이 1억 전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신다면 거의 땅값 정도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세 가격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세 가격대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 만큼 투자 금액대는 약 3억에서 4억 정도 사이로 잡아보셔야겠지만 향후 미래의 가치를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담금을 나중에 낸다 하더라도 강남에 내 아파트 하나가 생긴다라면 충분한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투자 전략 마지막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기적인 미래의 가치 생각해 보시고 또는 중간에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받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신 다음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요, 1억 7천만 원부터 2억 1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문 기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리모델링 추진 난항. 1기 신도시 특별법 호재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재건축 선회. 분당 일산 주민들 1억 8천 낼게요. 1기 신도시 46%가 재건축 선호.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지난번 대선 당시에 수많은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파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건축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2013년도 말이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들 리모델링 추진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리모델링을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었던 건설사들과 계약을 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1기 신도시들 재건축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미 1기 신도시 쪽에 투자를 많이들 해놓으셨을 겁니다. 저는 잘 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급매물 같은 경우에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끝 신통기획 모아타운 1기 신도시 개발 가속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초구 반포동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분당 1기 신도시 개발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세 개의 키워드만 놓고 지금은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지자체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토부 1차가 민간합동 TF 제3차 전체 회의 개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재 보도 자료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면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부터 약 2024년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쪽에 지금 이 사이에 지금이 가장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큰 냉각기에 급매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이 투자 적기가 아니면 언제가 적기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약속,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을 하는 SNS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 분당 정자동 지역입니다. 정자동을 꼽은 이유는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일대에 판교들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업무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1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정자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주변에 있고요. KT 본사도 이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업무 시설들, 본사들이 이곳에 상당히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 라인이 지나가면서 주변 일대 학군과 학원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곳이 완공이 되면 더욱더 많은 직원들, 회사 임직원들 이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전시관입니다. 이곳 정자동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전시관인데 1기 신도시 분당을 최초 분양을 했을 당시, 청약을 했을 당시에 사용을 했었던 그 공간을 또 다양한 업무시설로서 만든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현재 용적률이 낮은 것들 노려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상업지구 또는 3종 일반 거주 시설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들을 노려셔야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으로 괜히 손해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곳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 1기 신도시는 더 이상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이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짧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 업무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자, 이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이어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개발 기간 사이 동안에 계속적인 가치의 상승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상가 사두면 새집주인데요. 주택 규제에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오늘 제가 이곳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들과 같은 주소를 사용을 하면서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자, 상가이기 때문에 일반 거주용 아파트로서의 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과 강남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건축 단지들을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단지들 내에 위치는 단지 내 상가, 입주권까지 주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러한 지역들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변해 나간다,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틈새 시장을 노리셔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실제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는 것들보다도 더 소액으로 더 괜찮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파구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고요.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나서 상가의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자,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새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법이 이런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바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서는 이런 단지 내 상가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아파트 조합 측과 이런 단지 내 상가의 조합 측, 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입주권으로 가져가게 된다라면 더욱더 괜찮은 투자가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은 더욱더 빨라진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1억 7천에서 2억 1,000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30년 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썩어버린 상가가 무슨 월세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 월세 10에서 11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노리는 건 이런 조그마한 월세가 아니라 향후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 한번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향후 높은 프리미엄 또는 입주권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1억대의 소액으로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개 노선과 대기업 업무시설 학원가 및 학군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다. 재건축 사업성이 높다. 자,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경우 다른 곳들보다도 사업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세테크가 가능한 단지 내 상가입니다. 향후 입주권까지 노려보면서 투자에 나서보시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준 전무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1:1 무료 상담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도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